경제 공동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임선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에 사절을 사줬다. 어제 그런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그 현장에 최태민 씨도 동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부동산 그 집주인, 그때 집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이 살던 그 삼성동 집의 그 전 주인이 집을 팔 때 최태민 씨와 임선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올 테니까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어르신. 자, 예. 그리고 네. 당시 그 집주인, 저 전 집주인의 가족들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 계약을 마친 뒤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최순실 씨가 동행했는데 그때 이 가족들이 최순실 씨를 이렇게 기억했다고 하죠? 네, 보면 그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도 최순실을 경청하더라. 그러면서 최순실이 수행비서 주제에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더라. 그러니까 영애,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영애가 더 듣고 싶어 하던 말던 다 잘라버렸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전 대화에서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권력 서열 1위라는 이 구도 자체가 벌써 저때부터 형성이 되기 굉장히 뿌리가 시작했네요. 깊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얘기 계속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절을 고르는데 매우 꼼꼼하게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신경을 썼다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네, 바로 이 꼼꼼하게 골랐다는 것, 바로 그 최태민 씨와 임순희 씨가 그렇게 네. 꼼꼼하게 봤다는 건데요. 집을 한 10군데 정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2달 동안. 역삼동, 논현동 등 다른 집을 여러 곳을 봤는데 다 옆집이 붙어 있어서 경호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동 그 네. 자택을 갖다 한번 예전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자택을 취재차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는 학교가 있고 흔한 얘기로 경호하기 쉽습니다. 이게 양쪽이 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양쪽 길이기 때문에 경호가 좋은데 저 때 보면 그 어르신 박근혜 어르신 나이가 38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중에서 보는 그 사저의 모습이죠. 학교고 이렇게 네네. 이제 뭐 양쪽의 길이라서 경호에 좋은데 마침 저기서 최태민이 원래 살던 집까지 몇백 메다가 안 떨어졌어요. 네. 걸어서 다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최태민, 그다음에 예전 보면 그 최태민이 살던 집은 94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물론 95년에 결혼합니다. 그때는 정윤회 씨가 부부가 아닐 때예요. 네. 90년은. 그다음에 저 집을 나서 허물고 나중에 뭐 연립주택을 지었다는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져 한 200-3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 걸어서 다니죠. 타고 다녀요. 저기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 주변에 부동산들을 잔뜩 사서 그들의 타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증거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추진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미승 빌딩,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사서 불려서 넘겨줬다는 빌딩이 있고. 네, 보시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그 대통령의 사저고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승유 빌딩이라고 최순득 씨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있고요. 그 옆에는 바로 판빌라라고 최순실 씨와 정윤회의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미승 빌딩이라고 바로 최순실 씨 소유, 최순실 씨 빌딩이고요. 그 옆에는 PM 폴루스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월세집이 바로 저기가 그 서울 강남의 삼성동, 청담동 일대가 요지 중에 요지잖아요. 요지죠, 요지죠. 그래서 아마 저걸 보면요. 가장 그 최 씨 일가와 관련된 빌딩이라든지 집을 보면 좀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한 1km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km면 정말 걸어서 갈 거리죠. 그렇죠.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되는데 100m에서 200m 또 길게는 1km 정도 하면 결과적으로 저 집을 볼 때 좀 까다롭게 볼 때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태민하고 임순희 씨가 와서 집 계약을 했다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집 보러 올 때는 안 온 거잖아요. 계약이 자기가 살 집인데 왜 자기가 그렇죠. 안 계약이 끝날 그래서 때도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에 계속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업 수표를 큰 돈을 그 당시 자기업 수표를 많이 쓸 때가 아닌데 한 번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 업무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정도의 경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최태민하고 임선희 씨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집을 팔아서 저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전 집이 한 6억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삼성동 집이 10억 4천이고 또 전에 장충동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은 시점이 삼성동 잔금을 지급한 시점보다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기 그것도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최태민과 임선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삼성동 집을 사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에 굉장히 신비성을 더해주는 거죠. 네. 최순실 씨 일가 타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일가의 일종의 포로가 된 거 아니냐. 아. 그런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공동지갑을 통해서 딱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네. 이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완전히 포위를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 지금 훔치고 뭐 어떻게 못하도록 딱 완전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감싸 안아 버려서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꼼짝 예, 주의도다. 그래서 예.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그게 더 큰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나름대로 이좀 베팅을 하는 뭐 그런 감각은 보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정농단의 하나의 실체가 됐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불행한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저렇게 이제 보면 아까 판빌라라는 거 있죠, 판빌라. 예. 최순실 정윤회의 신혼집. 네. 임선희 씨가 사줬다는. 아, 이제 저희 저 신혼집이 뭐냐, 결국은 보면 임선희 씨가 저 최태민이 94년에 죽고 95년에 그러니까요.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물려받은 거예요. 바로 저 집이 원래 최태민이 집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저 이른바 삼성동, 지금 저 사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샀다는 199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저 상황, 저 주변에 보면 최 씨가 이미 2007년에 네.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검증하면서 이미 월간지대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아득하시죠? 네. 이미 10년 전에 다 월간지대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1990년에 바로 저런 행태 때문에 당시 박근영, 박지만 두 남매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우리 언니가 제발 우리 좀. 누나가 이렇게 최태민에게 그야말로 휩싸여 있습니다. 제발 좀 끊어주세요. 구해주세요. 네. 구해주세요 하고 탄원서를 8월 14일 날 냈던 것이 바로 저런 까닭입니다. 네. 자, 옛날 뭐 좋았을 때의 삼성동에서의 모습 보셨고요.